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숙제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참여정부 시절에 연설비서관을 지냈던 강원국 작가를 연결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의 의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원국입니다. 예, 네. 봉화에 내려가시나요? 오늘은 못 가고요. 네네. 최근에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해 저희가 그 작가님을 벌써 1년 전에 연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1주년 기념해서 그때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요. 예. 그 대통령의 글쓰기, 이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뭐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강원국 작가님의 책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설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그 측근에서 많은 그 연설문을 쓰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그 연설문을 쓰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대통령이 직접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작가께서 쓰시면은 그 다음에 최종본은 또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한번 좀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예, 중요한 연설은 대통령께서 부르셔가지고요. 구술을 쭉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면 또 그걸 보시고 다시 또 불러서 고치는 작업을 여러 번 하죠. 중요한 연설은. 네네. 그리고 이제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경우에는 초안을 써서 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고치는 작업만 하시죠, 대통령께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최종은 대통령 손끝에서 다 마무리가 되죠. 근데 어느 때 보면 대통령께서는 연설문의 완성본을 읽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메모에 의존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메모를 아예 처음부터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고 네네. 메모로 당신께서 준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연설도 있고요. 예. 연설문을 준비했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분위기가 그 준비한 연설과 좀 맞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그 대통령 연설은 늘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메모를 하셔가지고 연설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연설문을 아주 잘 못 써서 되게 혼나고 대통령께서 그냥 이렇게 메모를 해서 가져서 연설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혼났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혼나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연설문이 마음에 안 들을 때죠. 네네. 시컷 구술을 해주셨는데. 예. 구술 내용 방향과 맞지 않거나, 많은 부분을 막 빠뜨렸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시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연설문을 완벽하게 준비해 가셔도요. 예. 그 연설문을 이렇게 줄줄 읽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설문을 준비한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한 연설문도 이게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메모한 듯 보시면서 그냥 청중을 바라보고 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쭉 그 준비한 연설을 읽지 않고 메모해 와서 연설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완벽하게 다 쓴 연설문을 가지고 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키워드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건 뭐 개혁과 통합입니다. 개혁과 통합. 예. 그 안에 뭐 이제 개혁은 뭐 정치개혁부터 해서 쭉 개혁, 뭐 사법개혁이니, 대학개혁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요. 네네. 통합은 뭐 양극화, 계층 간 통합이라든가, 여야 간 정치적 그 대화 협상, 그 타협 뭐 이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죠. 네네. 네. 크게 보면 개혁과 통합이죠. 5년 내 추구했던 가치는. 개혁과 통합이요? 네. 이 가치는 뭐 지금도 그냥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취임사 수정회의를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에는 최순실 씨 목소리도 나오고 정호성 당시의 실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오가는 대화들 보면 아주 긴장감이 역력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연설문 수정회의를 하셨습니까? 늘 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들었는데, 최순실 앞에 정호성 씨만큼 저는 그렇게 들진 않았고요.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편하게 해주셨어요. 네네. 늘 편하게 해주세요. 농담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저는 전적으로 받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대통령 말씀을 듣고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말씀을 하셔야 본인 생각이 정리가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네. 제 역할은 잘 들어드리는 거고요. 정리가 되면 지금부터는 잘 받아 써라 그러세요. 예. 그럼 이제 받아 쓰는 역할, 이게 이제 제 역할의 전부였는데, 다만 이제 그걸 구술을 받고 나면 그 연설문을 나중에 정리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 구술 회의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죠. 그렇습니까? 네. 강원국 작가가 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연설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한일 관계에 관한 대통령 연설이 있습니다. 네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인데, 예.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써서 주신 거고요. 예. 제가 맨 마지막에 역사는 우리 편일 것입니다 한마디를 추가했더니, 네.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받아들여 주셨나 보다 했는데, 네. 막상 연설을 하실 때는 그 문장을 빼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에 안 들으신 거겠죠. 역사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남이 멋있는 말 아무리 넣어줘도 네네. 자기 생각 아니면요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이렇게 받아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도 하시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자기 말 아닌 거를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그래도 쓰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보면 서거 10주기 앞두고 대통령 남겼던 친필 메모가 공개가 됐는데 말이죠. 예. 이 메모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작가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 메모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메모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는 좀 악몽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메모를 주시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인데, 저한테 주시는 경우는 네네. 숙제를 주실 때 메모를 주시고요. 네. 그것도 저한테는 부담이고, 더 저게한 것은 이제 내 연설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께서 직접 메모하고 나서 연설을 하시고, 메모로 연설을 하시고 참고하라고 그러면서 메모지를 주세요. 예. 내가 이렇게 메모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으니까 한번 맞춰보고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는 연설문을 준비하라고 주시는데, 네네. 그럴 때는 좀 그렇죠. 잘 못 모셨던 기억들이죠, 그런 게. 이렇게 메모가 딱 하면 긴장하시겠어요? 두 가지가 숙제 줄 때 또는 한 가지는 연설문이 마음에 안 들 때라고 하니 딱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또 나는 또 죽었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하시고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 때 메모하시죠. 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최근에 슬로건 나온 걸 보니까 노무현 앞에 수식어가 새로운 이렇게 붙었습니다. 새로운 노무현.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때 노무현은 노무현이 아니고요. 네네. 시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참여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제는 새로운 노무현은 그냥 시민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노무현이 되자는 거죠. 시민 한 사람이. 예. 네.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비서관께서 만나셔서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생각하셨던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했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네네.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부터 이제 그런 게 더욱 그렇고, 언젠가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네. 노무현 없는 노무현 세상. 아주 참 근사한 표현이십니다. 예전에 그 인터뷰하실 때, 글을 쓸 때 국어 사전을 항상 보면서 써라. 내가 아는 단어가 전부가 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수험생들에게 주는 아주 좋은 꿀팁이었어요. 그 얘기는. 예. 늘 대통령께서 제가 모르는 단어를 자꾸 고치셔가지고. 네네. 아예 처음부터 제가 쓴 단어를 믿지 않고, 국어사전에 쳐봐서 더 좋은 단어를 찾아 쓰는 버릇을 했거든요. 네네. 계속 연설문을 쓸 때. 예.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국어사전 열어놓고 유의어 중에 더 좋은 단어를 찾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대통령의 글쓰기 책에 이은, 앞으로 나올 작가님의 책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년 위한 글쓰기 책을 쓰려고 하는데요. 네네. 연내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나오게 되면은 또 좋은 신간 안내를 통해서. 그때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러한 좀 글쓰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분이시죠.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